we found a sample. We think that that's where we'd see signs of ancient life on Mars. 최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죠. 인류의 오랜 질문,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뿐인가에 대한 답이 드디어 나오는 걸까요? 하지만 이 발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사 발표의 진짜 의미와 만약 화성에서 생명체가 정말 발견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왔습니다. 본인 소개 먼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에서 맡고 계시는 담당이 어떤 거죠? 제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다누리가 달 주변에서 공존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누리 운영 관련한 일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인데 달 착륙선 개발 관련한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최근에 나사에서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한 게 아니라 생명체 흔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발견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것이 생명체의 흔적이다라고 확실하게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후보 중에 하나라고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지구로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어떤 미션을 하더라도 아마 최종 확인은 시리얼 지구로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동시에 그 인정할 만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만 이거다라고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이 가져와서 각국에서 분석을 해서 검증도 해야 되고 그렇겠네요. 실제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화성의 흙을 지구로 가져오는 이 거대한 계획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샘플 채취. 현재도 화성에 있는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바로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화성의 돌과 흙을 특수 용기에 담고 있습니다. 둘째, 샘플 수거 및 화성 이륙. 미래에 발사될 또 다른 착륙선이 이 샘플을 수거한 뒤에 작은 로켓으로 화성 궤도까지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귀환. 궤도에서 기다리던 우주선이 이 샘플 캡슐을 받아서 머나먼 여정 끝에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퍼시베런스가 지금 한 조그만한 그 통들을 가져가서 통 안에다 샘플을 넣는데 전체 통이 한 4분의 3 정도는 이미 채워졌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 나사가 이 마스 샘플 리턴 미션이 미래가 좀 불확실합니다. 워낙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미션이어서 현재는 그게 이제 잘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한 거긴 하지만 이미 전체 미션의 3분의 1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예산 항목은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위험한 구간이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긴 한데 이제 화성에서 이륙하는 일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일이죠. 화성에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우주선에 화성에 착륙을 먼저 해야겠죠.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까? 그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로버를 보내고 많은 미션을 했지만 얘는 조그만 로버를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일종의 발사체가 화성에 딱 착륙을 하고 거기 남은 연료를 가지고 다시 이륙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아마 파워가 큰 발사체가 착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화성 표면이 흙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면 안전할까? 툭 파일 확률도 되게 높아요. 발사장처럼 있어야 되는데 지구처럼 그런 콘크리트로 된 발사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착륙을 하다가 자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정들이 다 복잡한 거긴 한데 이제 생각하는 거는 착륙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륙하는 게 되게 힘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 이제 실패 확률들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샘플이 담긴 캡슐이 지구 복귀 중에 대기권에서 파손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을지 모를 외계 미생물이 지구 생태계에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에서다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혹시 모를 위험을 막기 위해서 지구로 바로 가져오지 않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먼저 분석하는 등 여러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외계 미생물로 문제가 생기면 우주정거장을 파괴해버리겠죠. 이 샘플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뭐 영화 에일리언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화성의 생명체들이 화성에 살기 어려운 곳이 되자 지구로 이주한 것이다 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제 화성을 떠나야 해. 그런데 이것도 반박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간입니다.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화성의 과거는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약 40억 년 전에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흘러서 바다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골든타임은 5억 년 정도로 매우 짧게 끝났습니다.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이 대기와 물을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이죠. 반면에 지구를 볼까요? 물이 있는 지구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등장한 뒤에 인류와 같은 고등 생명체가 나타나기까지는 무려 40억 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화성은 운 좋게 고등 생명체들이 빨리 나타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5억 년 만에 화성을 탈출해서 지구로 왔다면 분명 화성인들이 지구에 작게나마 문명을 세우고 있을 텐데 지구의 35억 년 전 단세포 생물 화석들과 흔적은 계속 발견되고 있는 반면에 고등 생명체나 문명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거꾸로 지금 만약에 저희가 미생물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생명체를 화성에서 발견했다. 그 말은 뭐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화성의 초창기에 고등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발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미생물 정도만 그냥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어찌어찌 해서 화성 샘플 가지고 왔어요. 지구로. ISS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지구권 내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생명체 활동 징후였다. 어떨 것 같아요? 박사님. 일단은 뭐 사람들이 슈학을 좀 받겠죠. 아마 일단은 뭐 저희가 항상 많이 쓰는 단어가 특히나 우주 탐사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Are we alone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있느냐,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우주에 우리만 생명체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주 탐사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되게 기쁠 수도 있죠. 아, 우리만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샥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대개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유일신이 있고 그 유일신은 우리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모든 종교가 딱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불교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종교적으로 일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라헬이라든가 아니면 아스트롤로지라는 이런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이 이제 부흥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는 지구인은 우주인이 만들었다 뭐 그런 기본적인 그런 스토리에 기반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돈도 당연히 많은 펀드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업체들이 생길 거예요. 현상이라든가 우주의 생명체 뭐 등등등을 하는 관련한 산업체를 갖다가 이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혀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겠죠.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인간만이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라는 조건 안에서 삶을 영위했었고 그런 생각에 모든 것들이 이제 붙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은 전혀 다를 겁니다. 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아마 인류의 사고방식의 근저를 바꿀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훨씬 더 앞서게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를 나갈 만한 이유가 더 생긴 거죠. 화성 생명체 탐사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서 생명의 기원과 인류의 존재 이유를 묻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비록 수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 끝에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